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OS 교육학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왜 EOS 교육학이냐 하면요. 이지 원샷 쉽게 단 한 번에 우리 합격하자. 또 여러분의 합격의 확률을 높이겠다라는 의미의 EOS 교육학이고요. 그리고 이번 과정이 여러분 베이직 원샷 과정이에요. 이 베이직 원샷 과정이 어떻게 꾸려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전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주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과정의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임용고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학 논술에 대한 이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최대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시작을 해야지만 내용이 깊어지는데 그 부분이 약하면 어때요?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나중에는 배가 산으로 가 있어요. 우리가 나쁜 의미의 초기 반응의 결과의 민감성, 나비 효과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 합격 스토리 오늘부터 1일입니다. 여러분 임용고사에 마음을 품고 청운의 꿈을 갖고 내 삶을 아름답게 꾸며보자, 행복한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그런 초수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년간 공부를 했지만 교육학의 틀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이 이 BOS 과정을 보실 텐데요. 우리의 합격 성장 스토리 오늘부터 정확히 1일차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보시면요. 첫 번째, 합격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지 요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합격의 비밀은요. 무엇보다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큰 그림, 한마디로 빅픽처, 이걸 잘 그리는 사람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15 개정교육과정이 개별화 교육을 통한 행복교육의 실현에 있죠. 그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인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합격이 필요한 겁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책임을 졌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격도 하고 우리는 건강한 삶도 살고 거기에 가족도 이루고 그리고 기타 등등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자아실현도 하고 뭐 자아실현도 이제 뭐 행복과도 관련이 되겠죠. 그러면 이 씬에서 행복을 위한 하나는 빅픽처를 그려가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하나의 조각이자 퍼즐이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행복의 중요한 퍼즐인 합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큰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퍼즐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 1차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얘 100점, 얘 100점 합산해갖고 최종 고득점자가 붙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뭐예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시간. 무엇을 통해서? 최단시간을 통해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 최단시간 1년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커리큘럼이 1년의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 각각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1, 2차의 고득점을 받는데 최단시간.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린 효율적으로 정확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게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갔을 때 합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큰 그림을 잘 그려라. 그리고 그것에 퍼즐을 잘 맞춰라. 이 큰 그림은 매번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딩적인 사고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임용 시험의
합격에서부터 출발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요. 1년 동안 이런 커리를 해요. 핵심적으로 보면은 총 6개의 커리큘럼이에요. 이걸 거치면 여러분 합격에 다다르는 겁니다. 상반기에 3개 하고요. 요거는 특강이고 하반기에 3개를 하는데 우리 9에서 11월까지 해서 여기서 1차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2차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출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단계에서의 출발점 행동, 세팅.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한 강좌가 뭐다? 지금 말하는 베이직 원샷 강의가 되는 겁니다. 베이직 원샷 강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초를 닦아주고 스타트 원샷, 마스터 원샷, 원샷 원먼스, 카운터 펀치, 컴플리트 원샷, 패스 원샷, 하드 캐리 여기까지 타주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초수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육학의 기초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수험생들도 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퀄 시즌, 오리지널 스토리, 본 커리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미리 세팅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게 되는 강의가 이 BOS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의 포인트는 임용고사의 전반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 교육학 논술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준비를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핵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커리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교육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교육의 이해부터 교육사, 그리고 교육 철학, 그리고 그 뒤에 뭐 심리, 그리고 과정, 평가, 교수학습 등등등등 교육학 13개의 교과목을 8개로 묶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임용시험에 대한 이제 이해인데요. 여러분 페이지는 이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그럼 보시면은 임용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이제 줄임말이 되죠.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평가하여 공립중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21세기를 책임질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데 어떠한 교사를 뽑을 것이냐 라는 거죠. 교육의 질은요 결코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되게 무서운 말이죠. 허술하게 교원을 뽑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떠한 단계와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요. 먼저 출발점, 교원 임용 자격증, 그리고 한국사 검정 능력 상금이사 요거 세팅된 다음에 두 차례의 시험,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 1차 시험에 통과해야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그리고 1차 시험 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 잠시 후에 보겠지만 교육학과 전공으로 되어 있는데 각 영역별로 40% 이상 맞지 못하면 꽈락이에요. 무조건 탈락이란 말이죠. 그리고 1차 시험은 논술 기입 서술형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이고 2차는 수업 실현, 면접 등으로 구성된 실기시험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1,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맨 처음에 얼만큼 알고 있니? 지식, knowledge를 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너 한번 수업을 해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수업적인 스킬, 기술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철학과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요 지식에 대해서 1차 시험에서 확인하겠고, 기술과 태도에 대해서는 2차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고, 얘 100점, 얘 100점, 1차 컷! 거의 대부분이 1.5배수 뽑겠다라는 거고, 강원도는 2배수 뽑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뽑겠다라는 취지의 시험이 이제 임용시험입니다.
큰 테두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런 거를 좀 봐줘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첫 번째 이 5페이지의 시험 유형 및 배점인데 말씀을 드렸고,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그 고시와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2번 혹은 뭐 3차까지 3번의 기회를 주기도 하죠.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원샷에 뚫어버려야 돼. 임용에 실패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봤을 때 합격선과 굉장히 멀어요, 점수가.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 줍니다. 한 맨 처음에는 뭐 10몇 점 부족하다가 막 그 이상 부족하다, 그 다음에는 거의 4.5점까지 다다릅니다.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문턱에 다다라서 1점 혹은 그것보다 소수점으로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2차 씬에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1차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1차부터 준비하는데 자기가 준비한 포인트 아니면 그때의 어떠한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세서 1차에 떨어집니다. 그때 대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저도 그런 수험생들을 많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실하게 공부해서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한 번에 강력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류의 이 시험이에요. 임용시험이 경쟁률도 경쟁률이고, 또 수험생들이 거의 이 수험생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구체적으로는 1차 필기시험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초수생과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다 합쳐갖고 24문제를 풀어요. 1교시는 60분 동안 교육학 논술 한 문제를 풉니다. 그 한 문제가 2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는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폼을 보면 교육학 논술 한 문제 60분에 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공으로 넘어옵니다. 전공은 90분, 90분, 2교시, 3교시로 나눠요. 그리고 이 전공 시험의 내용은 교육학도 뭐 내용 영역이 있겠지만 크게 전공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가 교과, 교육학. 그 교과에서 다루는 지식의 특성, 어떻게 수업하고 또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두루두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25에서 35, 평균 한 25에서 30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별로 다르긴 하지만 이게 한 30% 나고, 나머지는 내용학 부분에서 70%가 납니다. 내용학은 그 교과의 골간을 이루는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읽고 뭐 듣고 말하고 언어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제조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수학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미적분 부분도 있을 테고 뭐 이 대수학 부분도 있을 테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나뉘겠죠. 그런 교과 내용학적인 게 대체적으로 4-5개 또는 그 이상 되는 교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골고루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가 된 걸 분석해 보면 어떤 애는 약간 치우치기는 하지만 이게 골고루 출제됐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학에서 한 30%, 교과 내용학에서 70% 해서 이 문제가 출제되는데 총 몇 점? 여기서 보면 80점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 문제, 여기는 A, B로 나뉘는데, 교육학 이 논술이라고 얘기한 게 논술형이지만 전공과 같은 경우는 기입서술, 기입서술형 문제 수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해서 총 보는 문제가 이 전공과 같은 경우는 23문항을 다루게 되고 교육학은 한 문항을 다루게 돼서 문항수로 보면 총 24문항을 우리 1차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봤고요. 논술형과 기입, 서술형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이렇게 쭉 진술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걸 11월 말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발표는 그 이듬해 1월 초에 뭐 1월 2일이라든가 3일 뒤는 없어요. 그 전에 빨리, 왜냐면 2차 시험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차 합격자를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1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치게 되죠. 그럼 여러분은 1차 시험 11월 말에 시험을 보고 나머지 뭐 11월 그 마지막 주 12월에 걸쳐서 만 한 달 정도가 돼요. 그럼 그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2차 시험에 대해서 그 쭉 공부를 하시는데, 보면 여기도 개인차가 있어요. 이 딕션도 좋고요. 상당히 전달력도 좋고 배경지식도 뛰어난 그런 수험생들은 2차가 상당히 손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차에 모든 걸 올인해서 2차가 잘 안 갔다 붙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2차 시험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구술을 하거나 답변하거나 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시험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 이거는 짬짬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월 초에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실기시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실기시험은요, 크게 보면 아까 제가 스킬을 본다 그랬죠. 어떤 스킬을 보겠어요? 수업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 수업 능력에 대해서 어느 시도는 지도안을 짜기도 해요. 교사학습 과정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수업에 대한 실현을 합니다. 올라가서. 근데 45분 또는 50분에 이런 그 수업 실현이 아니고 압축된 그러한 수업 실현을 하죠. 요거는 약 15분 정도를 평균적으로 해주는 그런 수업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는데 이 심층 면접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나가 구상형의 문제를 하고 또 하나는 즉답형의 문제를 합니다. 말 그대로 구상형은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10분이라고 하는데 오며 가며 시간 뭐 빼고 문제 확인하고 약 여러분은 9분의 시간에 두 문제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고, 또 이제 그 즉답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제 평가관 앞에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답변의 시간은 다 합쳐서 구상형 두 문제, 즉답형 두 문제 합쳐갖고 10분 정도의 이제 답변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뭐 정리하고 뭐 그 평가관들이 종을 쳐요. 말이 너무 길어지면 구상형에서. 그럼 약 한 9분 정도 말씀을 하신다고 이제 보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의 성격과 어떠한 패턴 그리고 영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또 이제 살펴볼 시간을 이제 얼핏 또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되어 있고, 예체능 교과 같은 경우는, 실기 교과 같은 경우는 무슨 시험을 봅니까? 이 실기시험을 또 여기에 추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학교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실험이 또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성서라는 것도 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단 토의라고 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구성을 하고 다른 사람과 어떤 나눔을 하고 성찰하는 토의의 과정에서 평가를 받아요. 그런 평가도 있기도 하고, 뭐 대구 지역의 인문 소양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도 있고, 그것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따라서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충실한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필기시험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2차 실기시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과목과 관련된 것인데, 이건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만 잡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가 같은 경우는 논술형 한 문제, 세부 과목은 다 합치면 우리가 한 13개 또는 14개 정도로 그 내용 영역이 정리가 돼요. 그런데 13개, 14개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압축시키고 시험에 나오는 것을 우선순위별로 체계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이 세부 과목은 여러분이 교직을 이수하시면서 이제 쭉 들으셨던 과목들을 또 이렇게 계속 여기서
세부적으로 나눠 갖고 이제 보게 되고요. 전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되어 있고 2차 시험 한 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손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임용시험이 어떠한 뼈대와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리고 조각을 완벽하게 맞춰서 그 그림을 완성시키면 되는 시험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시간에 1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1월 달부터 스타트한다고 봤을 때 13개월을 쉼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컨셉으로. 그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점부터 완벽해야 돼요. 근데 그 지점이 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단단하게 시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그 임용고사에 대해서 제 그 교재에 여러분 나머지 뭐 7페이지, 8페이지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예행 연습을 뒤에 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공부해야 또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다 뜯어볼 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교육학 논술의 프로파일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인 교육학의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시간은요 늘상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해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으로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이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이러한 강좌들은 사실 뭐 이렇게 낭만적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에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리를 해서 서로의 의지 그리고 서로의 간절함 이런 게 맞부딪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수험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하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학 논술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응원할게요. 오늘 수업은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OS